진아와 탁발승, 거리의 아함경, 제시편 두려움에 갇힌 청년. 1. 한강공원에서 현각과 진아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을 때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을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손에는 이력서 몇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스승님, 저 사람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진아의 말에 현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시나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호였다.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드러나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실패에 대한 공포.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나요? 현각의 부드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취업이 안 되어서요. 벌써 1년째인데 그의 손에 들린 이력서들은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흔적이 있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제는 면접 보러 가는 것조차 무서워요. 또 떨어질까봐.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진아는 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비슷한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두려움의 악순환.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워하기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떨어져도 다음에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제는 면접장에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져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요. 어차피 떨어질 게 뻔하니까. 현각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아함경의 공포경을 떠올렸다. 4. 공포경의 지혜. 민호씨,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사자를 만나서 무서웠던 것인데 나중에는 사자가 없어도 사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무서워했습니다. 민호는 현각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 사람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에 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없는 사자를 무서워한 거네요? 맞습니다. 공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실제 위험보다 상상된 위험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와 상상의 구분. 그럼 제가 면접을 무서워하는 것도 실제 위험보다 상상된 위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각은 공포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마음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제가 무능하다는 뜻,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사실과 상상된 의미가 다른 거죠. 6. 두려움의 본질. 진아가 민호에게 물었다. 오빠, 면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요. 또 불합격이라는 말을 듣는 게. 그런데 불합격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요? 현각이 거들었다. 공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상상에서 온다. 민호 씨가 무서워하는 것은 실제 면접이 아니라 상상 속의 면접입니다. 상상 속의 면접이요? 네. 실제 면접은 그저 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판단받는 재판정이 되었죠. 7. 새로운 관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해 보세요. 면접은 정말 무서운 일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대화인가요?
민호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생각해보니 면접관들도 그냥 사람이고 대화를 나누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 민호 씨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 춤출 때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비웃지 않더라고요. 8. 작은 도전. 공포경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작은 도전을 제시합니다. 작은 도전이요? 네. 갑자기 큰 면접에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현각의 제안에 민호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면접부터 봐보는 건 어떨까요? 부담 없이 연습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런 것도 무서운데 진아가 제안했다. 그럼 저희랑 모의 면접부터 해볼까요? 여기 공원에서요. 9. 첫 번째 연습. 민호는 망설이다가 진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해볼게요. 현각과 진아가 면접관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떨리던 민호였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면접이 끝나고 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10. 조금씩 나아가기. 며칠 후 민호는 실제로 카페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스님, 진아야. 합격했어요. 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현각과 진아를 찾아왔다. 축하합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그냥 대화하듯이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공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 경험이 상상된 두려움을 없애준 거네요. 진아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오빠, 정말 잘했어요. 11. 자신감의 회복.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민호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현각은 민호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이제 정식 취업 면접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는 면접이 무섭지 않아요. 그냥 대화라고 생각하니까요. 12. 새로운 도전. 한 달 후 민호는 자신이 원하던 회사에 지원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면접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정말 편안했어요. 면접관들과 즐겁게 대화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민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13. 진아의 춤. 민호의 성공을 축하하며 진아는 특별한 춤을 추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용기로의 변화를 표현한 춤이었다. 처음에는 움츠리고 숨는 듯한 움직임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변해갔다. 진아야, 이 춤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오빠의 변화요. 두려움에 갇혀있다가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오는 민호는 진아의 춤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새롭게 이해했다. 정말 그랬네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네요. 14. 다른 사람들 돕기. 민호는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모임인가요? 서로 모의 면접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이에요. 혼자 준비하면 두려움이 커지는데 함께하면 용기가 나거든요. 현각은 민호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다. 공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극복한 두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계시는군요. 15. 두려움의 전염성.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용기도 전염되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좋은 발견이네요. 모임에 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니까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져요. 오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네요. 16. 새로운 직장에서 민호는 새 직장에서도 잘 적응했다.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회사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공포경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고 발표를 무서운 시험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대화로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떠셨나요? 정말 잘 됐어요. 상사도 칭찬해 주시고 동료들도 좋아했어요. 17.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 1년 후 민호는 현각과 진아를 만나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았다. 스님, 진아야, 이제 두려움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두려움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장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좋은 관점이네요.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기대가 돼요. 18. 강연 요청. 민호의 이야기는 소문이 나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좋은 기회네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이제는 기대돼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강연은 대성공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민호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용기를 얻었다. 19. 공포경의 전파.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도 했다. 제목은 두려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이었다. 공포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썼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말고 성장의 동반자로 보자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20. 새로운 출발. 현각과 진아가 다시 여행을 떠나는 날, 민호와 그의 모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다. 스님, 진아야, 정말 고마웠어요. 공포경을 가르쳐 주셔서 민호 씨가 용기를 내신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았거든요. 모임 사람들도 입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민호 형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면서 살겠어요. 떠나는 길에서 현각은 생각했다. 두려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민호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했다. 두려움은 실제 위험보다 상상된 위험에서 더 많이 생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최민호의 각성은 공포경의 이 가르침이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